오늘은 언어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이며 감정 전달을 하는데 언어가 필수인 것입니다. DSM-4에 보면은 언어 장애라는 것은 학업적 혹은 직업적 성취나 사회적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것을 언어 장애라고 되어 있으며 여자보다 남자에게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소통 장애라고도 하는데 이 언어 장애는 선천적으로 뇌염이거나 혹은 신체적 구조 때문에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후천적으로 환경적 박탈에 의해서 언어 장애를 가지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가 훨씬 더 많은 편인데요. 환경적 박탈이라는 것은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을 갖지 못한다거나 혹은 빼앗긴 경우, 다시 말하면은 좋은 환경에서 언어 습득의 그 기회 때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거나 그 환경을 박탈당한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그 유아기 때 그때 많은 언어를 들어야 됩니다. 특히 어머니나 아버지, 엄마, 아빠는 아기에게 알아듣지도 못할 것 같지만은 계속 무엇인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계속 하는 말을 이 아기는 다 듣고 있다가 이제 그 언어를 할 수 있는 때가 되면은 왕왕 많은 단어를 말하고 그것을 연결해서 또 문장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데요. 이런 환경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언어를 배우는 게 속도가 굉장히 늦고 그리고 언어를 구사함에 있어서 많이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의 언어를 많이 듣고 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에게 엄마는 하루 종일 무엇인가 말을 해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어떤 충격을 받거나 또는 어떤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렸다거나 공포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 부부가 심하게 싸운다던가 혹은 아이가 언어나 또는 신체적인 폭력을 당했다던가 그리고 혼자 방치해두고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았을 때 이 아이가 또한 언어 장애를 갖는 것입니다. 언어 장애는 꼭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혀가 짧아 발음이 안 된다는 이것을 떠나서 청중에 나서기만 하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도 언어 장애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려고 하면은 가슴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다가 혹은 어떤 사람은 안면이 떨리기도 하고 입술이 바로바로 떨리기도 하던가 혹은 눈을 깜빡거리는 어떤 틱 장애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되면은 여지없이 틱 장애를 보이고 그러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언어 장애 그 다음에는 이제 의사소통에 장애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성격적인 어떤 난폭함이 거기서 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격 장애까지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 장애는 어렸을 때 속히 빨리 고쳐줘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 그 답답함 때문에 또 떼를 쓰고 울고 이런 방법으로 자기 의사를 소통하는 사람은 자라서도 말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바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언어적인 방법을 자꾸 동원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언어 장애가 되는 것이고 함께 성격 장애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는 말을 할 때 어떤 음이나 음절을 길게 말한다던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던가 어려운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면 그것을 빙빙 돌려서 아주 유아기적의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은 바로 말더듬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더듬도 어떤 충격이나 언어에 자신이 없을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고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음의 고조
어떤 때 음을 높이고 음을 낮추는지 이런 것 끝소리를 올리면은 바로 의문이 되는 것이고 낮추면은 긍정이 되고 이런 그런 음의 고조나 또는 음절의 장단 길게 할 때 짧게 할 때 이런 것 또는 어떤 억양 속도 리듬 어떤 강도 이런 것으로 우리는 언어를 또 표현하는 것인데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것 이것도 일종의 언어 장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 장애의 원인을 알아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충격을 이제 치료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어느 때에 자기가 충격을 받았었는지 이것을 해상하면서 그것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언어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직 시험을 보기로 했던 어떤 여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앞두고 취직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면접에서 자기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생각만 해도 지금부터 가슴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하고 그리고 자꾸 눈을 깜빡거리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상담을 왔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을 통해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보고 하고 싶은 말을 용기 있게 똑바로 이제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었다고 감사한다는 그런 문자와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렇게 언어 장애가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하면은 언어 장애는 지체하지 말고 빨리 고쳐야 되는 것이죠. 이제 유치원이나 또는 학교에 가야 될 취약 아동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말이 어눌하거나 말 대신 어떤 폭력이나 때를 쓰는 그런 일이 있다면은 빨리 상담소에 와서 그 아이의 언어 치료를 해 주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언어 장애도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왜 그렇게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하고 아이를 자꾸 야단치지 마시고 격려해 주면서 따뜻하게 돌봐주시고 그리고 부모님이 빨리빨리 말하지 말고 천천히 또박또박 긍정적인 말 그리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